자, 오늘 새로운 단원 파동의 전파와 굴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파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파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자, 파동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들, 굴절이나 반사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이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뭔가 호수 같은데 물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그때 장면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돌이 떨어진 지점은 이 지점이지만 이 지점에 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이 출렁거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이죠. 자, 이런 걸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파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돌이 한 지점에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자, 먼저 조건은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진동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얘가 실제로 멀리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떨고 있는 형태. 한 점에서 발생하는 이 진동이 뭔가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핵심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떨림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목에 성대가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리, 파동입니다. 음파라고 하죠. 자, 그리고 빛 또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에 관한 내용은 이 중단원 마지막 부분에 따로 우리가 떼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이 물결파로 돌아가서요. 자, 처음에 돌을 던진 이 부분 있죠. 진동이 발생한 이 부분을 우리는 파동의 근원이라고 해서 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출렁거림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진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물입니다. 그죠? 물.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매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파원은 우리 목에서 시작된 거니까 목이 파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변 공기다. 그죠? 그럼 이 공기가 바로 매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이 빛이 나오는 처음 이 시작점을 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을 부르는데, 빛은 특이하게도 이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뒤에 있는 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그 진행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자, 둘을 한 번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횡파의 모습이고요, 아래 종파의 모습입니다. 자, 횡파부터 볼게요. 횡파는 진동 방향이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용수철의 이 부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일 때 우리는 횡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종파는 진동 방향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진동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도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둘이 평행한 경우를 종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쉽게 기억하느냐 하면, 자, 횡파는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앞으로 나간다, 그죠? 그래서 횡에 요 세로 획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녀석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파는 세로 획이 없다, 가로 획밖에 없죠. 그래서 좌우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횡파의 예시로는 지진파 S파,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전자기파 빛이 횡파에 속하고요. 종파의 경우에는 지진파 P파,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음파가 종파의 예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파동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자, 그럼 이 파동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이 3차원 공간 어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파동은 공간에 걸쳐서 전체 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이 네 가지 정도의 물리량으로 파동을 표시합니다. 먼저 주기는 t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는 이제 시간의 단위, 초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t를 그냥 타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영어로 frequency, 앞글자를 따서 f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는 헤르츠라고 있습니다. hz라고 쓰고 헤르츠라고 읽고,
얘는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이 진동했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이때 이 주기와 진동수 사이에는 특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 한 번 진동하는데 만약에 2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회를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진동하는데 2분의 1초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1초 동안에는 그 2배인 2Hz 두 번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다음은 진폭입니다. 자, amplitude 기호로 A로 쓰고요. 단위는 이제 미터로 쓸 수 있겠죠. 자, 매질이 최대 변이, 중간 지점에서 최대한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진폭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용수철이 이 처음에 중간에 있었다 그죠? 이 중간에서부터 최대한 이동한 변이, 중간에서부터 최대한 이동한 변이, 이게 각각 진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절반만큼이 진폭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까지가 진폭이 아니라 이것의 절반만큼이 진폭이라는 거. 자, 그리고 파장입니다. 자, 파장은 이건 그리스 알파벳을 또 갑자기 써요.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고요. 람다, B는 묵음이네요. 오케이, 그리스 알파벳 람다라고 읽고요.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자, 얘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얼마나 이동하는지 그걸 나타낸 거고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얘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멀리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진 다시 가져와서요. 자, 얘가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얘가 한 번 이렇게 출렁 진동하는 동안에 이게 이동한 거리, 이게 바로 파장입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는 마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 호두마루 있죠. 호두마루, 호두맛의 최고봉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산 골짜기 할 때. 그래서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파장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개념과 골과 마루까지 해서 총 6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또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되죠. 자, 이 파동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파동의 속력을 V라고 두고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T. 자, 이 둘을 곱하게 되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이때 한 번 이동한 거리 뭐였죠? 그렇죠. 람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속도에 관한 식으로. 자,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혹은 이걸 또 변형시켜서 아까 주기가 진동수의 역수였다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변형을 시키면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배운 파장, 진동수, 주기 이제 이런 걸로 표현해 봤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파동의 속력은 바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파동이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 다른 물질로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파동의 속력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파동의 성질 중 하나가 바로 굴절입니다. 그래서 이 굴절에 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